이번 대선 대체 누굴 뽑아야 하나, 누가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선의 시간을 맞아 오늘은 유권자를 위한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설 특집 대통령의 리더십. 오늘은 대선 후보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집중 탐구해 볼 텐데요.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매주 월요일마다 거침없이 정치권의 하이킥을 날리는 두 분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 특집으로 특별 게스트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제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잘 모르겠다, 유난히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세 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선을 겪어보셨는데 우선 최진 교수님, 원장님, 네. 이번 2022년 대선과 지난 대선들 많이 다른가요? 엄청 다르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가 온몸으로 네. 그때 이제 기자로서 지금 8번째 대선을 보는데 예. 이번처럼 역대급 대선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과거에 비해서 비교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네. 3다 대선이라고 봅니다. 3다, 세 가지. 뭡니까 그 세 가지가? 이번처럼 후보의 도덕적인 의혹이 많았던 적은 없었고요. 도덕적 의혹. 예. 예, 두 번째로는 이번처럼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서 분노가 네. 많았던 선거는 없는 것 같고. 분노. 예. 세 번째는 중도층이 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아, 중도층, 예. 부동층. 전 옛날에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에 어느 한쪽으로 훅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고도로 훈련된, 예. 숙련된 부동층이라는 점에서. 숙련된 중. 예, 간단치 않습니다. 쉽게 안 움직이신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알겠습니다. 영리하고 네. 체계화된 그런 중도층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아주 희한한 3다 대선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지금 원장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고요. 예. 저는 이제 네거티브가 많다는 점, 이런 점은 정말 역대 대선하고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양측 다. 근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여러 예. 가지로 이제 공격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라는 부분. 네거티브가 많다.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20대가 이렇게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좀 특이한 경향이에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네요. 20대들이 이렇게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뭐 지지율의 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네. 상당히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아주 그 중요한 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20대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좀 특이하게 다른 대선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은 혹시 뭐 또 다른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나 비호감이 큰 대선이다. 이런 생각이 비호감. 들고 예. 배우자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작용한 대선도 처음인 것 같고. 그러네요, 진짜. 그다음에 입법부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아.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도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유력 후보 모두. 네. 아하. 그다음에 또 징크스가 깨진 게 예. 경기도지사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랬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하면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고요. 네. 오랜만에 정말 서울대 출신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아하. 또 나타났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정치적인 판단과 예. 문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대선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거기다 또 검사와 변호사 두 유력 예, 후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나만 더 붙이면 네. 아까 최진봉께서 말씀하신 20, 30대는 저는 이제 중도층에 포함시키고요. 네.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비호감은 저는 이제 분노에 포함시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라고 보죠, 저는. 네, 오늘은 이번 대선을 전지적 리더십 시점에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최진 연구원장님은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 리더십 전문가신데 대선 후보의 리더십 검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리더십 할 때 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맨십, 젠틀맨십, 아하. 멤버십. 네. 십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정신자세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 하면 대통령의 정신자세.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질입니다. 자질론. 네. 그 사람의 자질이 과연 대통령이 될 만한가. 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성품, 인품, 스타일 이런 걸 다 보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제 인간성.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요. 예.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요. 그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자질을 보면 네. 과거와 현재 특히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네. 나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리더십 본다. 네. 그 사람의 사람 인간 됨됨이를 본다. 검증한다. 이건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말씀에 정말 정신이 바짝 드네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해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나 한국적 상황이 합리적인 지도력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강한 리더십이다. 장성철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요. 항상 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뭐 상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한 리더십 소유자가 아니시잖아요. 좀 온화한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 스타일의 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좀 국민적인 기대감을 더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현존하는 지금 가능성이 높은 두 분 같은 경우에도 좀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네. 리더십이 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분 다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르긴 하지만. 네. 아하.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 좀 아주 강한 리더십을 소유한 분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봉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합리적인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이 같이 가야 된다. 예,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위기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강한 리더십 반드시 필요하죠.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강한 리더십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강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뭐 전쟁 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느낌이 어쨌든 와요. 느낌 오죠, 확 오죠. 예. 강한 리더십은 좋은데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가야 네. 되는 강한 리더십이어서 네. 이게 저는 강한 리더십을 가되 뭔가 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분 다 않으면 합리적인. 아니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건 맞는데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모두가 아는 그런 느낌이 분위기인가요, 온다니까요. 지금? 청취자한테 맡기세요, 장 네, 교수님. 네. 그래서 어쨌든 판단하는 능력이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네. 시대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재난 재해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어려울 때는 네. 위기 때는 강한 리더십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진두지휘형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경선 때부터요. 여야 불문하고 좀 일단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 보면 다 강한 리더십, 인파이터 스타일입니다. 그러네요.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예. 네. 저희가 세 분께 사실 사전 숙제를 드렸었습니다. 여야 두 후보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요약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어떠한 리더십이다. 최진 의원 원장님은 예. 어떻게 키워드 꼽으셨습니까? 저희가 혹시 저 동물에 비유해도 됩니까? 네, 뭐 제가 자유는 자유롭게. 없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 동물이 아니라 동물의 스타일, 스타일. 예. 그 속성하고 조금 비슷한 네. 면이라는 걸 이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양해가 가능한데 후보는 모르겠고 하여간 해보십시오. 네. 예, 이제 예.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치타, 치타. 예, 표범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구상에서 네. 가장 빠른 동물. 예, 예. 치타가 가장 빠를 때는요 시속 112km까지 달립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빠르죠. 예, 예. 이재명 후보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초원에서 치타가 사냥하는 거 봤습니까? 아주 동물의 왕국에서 봤죠. 기에 포착이 빠르고 팍팍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치타 리더십을 잘했는데 치타는 근데 이제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이제 자칫하면 이제 사자를 만나면 네. 또 당황하게 꼬리를 내릴 수 있고.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라는 게 이제 네. 국민이거든요. 민심. 네. 예. 아. 민심 앞에서는 아무리 빠르고 특이한 스타일이 할지라도 네. 다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부족한 부분을 네네. 그럼 당황하거나 아하. 허를 찔릴 수도 있죠. 당연히 장단점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단 치타형 리더십이다. 예, 치타는 일단 좋은 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고 기회 포착에 강하고 네. 아주 사냥도 잘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이다 약점도 사이. 말씀하시고선 좋은 점만 말씀하신다고요. 네.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키워드를 저는 꼽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 리더십은 따라와 리더십이다라고. 따라와. 예, 독단적인 리더십이다, 보수형 리더십이다. 따라와는 좋았는데 독단적인 생각으로. 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네이밍을 봐도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는 식으로 네이밍을 딱 치고 들어가시잖아요. 따라와 이재명이 예, 민주당. 따라와.
나 따라와. 예. 그거 같아요. 네. 최지봉 교수님. 저는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 리더십. 예. 이게 야당에서는 비판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 예컨대 이제 바꿨다. 도지사를 예. 했을 때 하고 네. 지금의 대선 후보하고. 네. 근데 이게 국민의 관점에서 아까 최진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자가 국민이라고 표현한 거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실용적 리더십이다. 네. 저는 이걸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예. 그 잘 듣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념적 지향점이나 아니면 어떤 가치의 지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싫어하고 네. 야당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보고 또 네.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고 네. 이런 모습들은 아하. 국민들에게 실용적인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 분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들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치타처럼 빠르게 혼자 막 뛰다가 따라와 하면서 국민들이 못 따라오면 확 바꿔서 반대쪽으로 막 뛰어서 따라와. 좋은 게 아닌데 이런 세계를 합치니까 별로 안 예, 좋아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해석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냥 재밌으시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약점과 한계 이러한 앞서 이제 최진 원장님께서 치타식 리더십의 약점을 살짝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그런 치타식 리더십으로 인해서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장동 의혹도 계속 따라다니고 있고요. 도덕성 논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치타식 리더십의 한계와 약점. 저는 치타가 세게 달리면 뭐 먼지도 뿌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대장동 게이트라든지 최근에 또 아들 병역 문제 뭐 이런저런 도덕성 문제 많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많은 논란과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 대선의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빨리 뛰어서 도망가나요? 예, 왜냐하면 네. 여야 후보가 독인, 객인이라고 예. 비슷비슷한 도덕적 상대방도 문제가 있으니까. 흠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가 벌써 제기된 게 길게는 6개월 혹은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면역성이 생겨요. 그리고 이번에 대선의 키워드 그러니까 네. 판세를 준 20, 30대 중도층은 예. 이런 도덕성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많은 문제로 발목을 붙잡고는 있지만 네. 발목을 정말로 끊을 정도로 아킬레스건을 끊을 정도로 치명적인 아하. 그런 거는 아니다. 치명적이진 않다. 다만 이 네. 부분은 다만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치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까? 정권 교체론, 정권 교체론.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 이 비판적인 이 대중의 큰 물결을 네.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앞으로는 그게 장애물의 가장 큰- 과제라고 봅니다. 네. 장승철 교수님은 한계와 약점. 저는 그게 팀 플레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보여요. 이재명 후보 빨리 혼자만 뛰시는구나.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며칠 전에서야 선대위원회에 선대 본부장을 네. 며칠 전에야 임명했어요. 아. 대략 지금 30한 7, 8일 남았는데 예. 이게 뭔가 그러니까 본인이 선대위원장을 선대 본부장을 선대 본부장. 우상호 의원을 우상호 며칠 전에 의원, 이제 예. 임명했죠. 선대본부장. 네. 네. 가장 핵심 자리를 지금까지 비워놨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내 말대로 해 따라와 이 리더십의 저는 극명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게 팀 플레이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감성 정치하면서 이제 막 눈물 보였잖아요. 네. 그 다음 날에는 핵심 측근인 7인방들이 우리 임명직 안 맡겠어요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 날에 송영길 대표가 우리 뭐 무공천하겠습니다. 저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다 개별적으로 놓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뭘 해야지? 라고 고민하다가 네. 서로 스텝별로 작전을 짜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송영길 네. 대표가 정말 감동적인 여러 가지 고뇌찬 결단을 했는데 네. 후속 조치가 없어요. 호응하는 중진 의원들도 없고 지금 최고위원들은 아니 왜 우리랑 상의 안 하고 새 곳 무공천한다고 그래. 아하. 우리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돼. 이런 식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팀 플레이를 하지 못하는 독단적인 리더십이 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최지봉 교수님. 후속탄 없어도 그 전까지는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예. 내부적으로 조율해가지고 막 긴밀하게 논의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에서 하나씩 툭툭 던진 것 같아서
어쨌든 약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칠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제가 장 교수에게 반박할 게 있지만 하지 참고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설인데. 그러니까 설이니까. 인내 리더십이시군요. 인내 리더십을 보여요. 네, 저는 네. 이제 약점이라고 표현한다면 예.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유연성을 말씀을 드렸고 예. 포용력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것이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너무 자꾸 바뀌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불가피한 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저는 그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지만 네. 정책적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특히 정권 심판을 넘어서려면 예. 현 정부의 차별화인데 그 차별화는 제가 볼 때 이념적인 차별화가 아니라 네. 정책적 차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적 차별화는 이룰 수 없어요. 같은 거니까. 네. 이재명 후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저는 이념적 정치적 노선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변함이 없고 예. 민주 지향성이라든지 인권 지향성이나 이런 부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유지하면 정권 심판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반대편에서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정책적 차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념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계속 추진했는데 국민은 아니라고 한다.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고 아하. 그게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노동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개입이 됐었는데 반영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념적으로나 아니면 노선적으로는 같은 예. 방향성을 지향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편안함을 줄 수 있다면 정책적 부분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양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이런 네. 부분은 이제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좀 최 교수님의 말씀에 반박해도 되나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기 자유로운 토론회장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이제 저 인권 지향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계속 비판하는 것처럼 형수와 뭐 조카에 대한 욕설 부분도 있고요.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계속 강조해 오셨지만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수임 사건을 보면요. 전체 50건 중 30건이 사기, 성매매, 음주운전, 뺑소니, 강간, 조폭, 살인 이런 변호를 해오셨어요. 나머지도 뭐 위증교사, 뭐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조세법 위반 이런 거 해오셨거든요. 50건 중에 인권과 관련된 변호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권 의식이 있다라는 리더십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또 반박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어쨌든 하시죠. 이렇게 네. 얘기하기 옳지 않아서 안 했는데 어쨌든 인권 변호사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어디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자료가 다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 있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네네. 물론 뭐 지금 장 교수처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 변호사의 업무를 하는 거예요. 직업이니까. 그렇죠. 예. 직업으로서 그걸 하는 거니까 네. 무슨 사건을 수임했으니까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형수 욕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몇 번을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만약 그 입장에 내가 만약 그 입장이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그런 네. 욕설을 내뱉었다면 정말 잘못됐죠. 그리고 본인도 욕설한 건 분명히 반성하고 있잖아요. 네. 반성하고 사과하고 몇 번을 했고 또 이제 어쨌든 그 형수나 형님 되시는 분이 어머님에 대해서 욕설도 하고 또 폭행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본인의 시정에 여러 가지 개입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짧게 그 이러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처해 있는 지지율의 어떤 정책, 그 다음에 여러 어떤 논란들 딛고서 이겨낼 수 있는 리더십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타가 이제 사자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여쭤본 거 아닙니까? 네네. 결국은 아까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는 정권 교체론 네. 파도를 넘는 법인데 예. 이걸 돌파하는 탈출구로 나온 게 바로 이제 5.18 운동권의 용태론이라고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6인 7인 임명직. 7인회가 네. 이제 공직을 맡지 않는 사태라고 이런 거 봅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네, 차별화.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차별화. 그래서 저는 일찍이 말씀드려서 차별화는 진행될 거고 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차별화 강도는 차별하다. 더 네. 높아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설 특집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리더십, 치타, 따라와, 실용적 리더십, 이라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각각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최진 원장님. 역시 동물로 해도 네. 뭐 이제는 이제 형평을 맞추셔야 괜찮게 되니까. 이미 예. 해버렸으니까 저는 스타일, 속성 여러 가지 외모까지 네. 비슷한 게 뭘까 고민 끝에 코뿔소. 코뿔소. 예. 와. 코뿔소가 아주 큰 건요. 네. 최대 그 몸무게가 3.5톤까지 갑니다. 와. 트럭 3,500 3.5 예. 킬로. 웬만한 큰 트럭 하나 분량인데. 네. 근데 특징이 말이죠. 평소에는 좀 가만히 있고 굼뜨고 네. 좀 이동도 잘 하지 않지만 일단 목표물을 발견하거나 네. 건들면 또 화가 나면 네. 맹렬히 무섭게 돌진하는 이 코뿔소 스타일이 무섭죠. 예, 350kg 죄송합니다. 제가 3,500kg로 350kg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초원에서 감히 당할 동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막강한데 그렇죠. 역시 사자 앞에서는 어떤 꼼짝을 못하죠. 사자가 때로 덤벼드니까. 예, 네. 때로는 민심이기 때문에 그 네. 거대한 민심이란 앞에. 코뿔소의 리더십. 예. 네, 장성철 교수님은요. 전 헤라 리더십인 것 같아요. 헤라 리더십. 네, 호통형. 아하. 네, 그래서 왜 내 말 안 들어? 그게 지시형 예.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검사 생활 26년 하시면서 몸에 네. 밴 것 같아요. 예. 상명하복의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해, 네. 이거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위에서 지시 받는 것에 대해서도 네. 본인은 이렇게 밑에는 하라 그러지만 또 위에서 하라는 거는 또 본인 생각에 하기 싫으면 또 안 해. 들이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독단적 보스형 리더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정치권에 좀 동화되셔가지고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뀌고 그래서 있다. 많이 유연해지신 것 같다. 네. 근데 또 26년 동안 해왔던 본성이 또 어디 가겠느냐라는 예. 생각도 들어서 네.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최지봉 교수님. 저는 일방향 리더십이다. 이렇게 일방향 얘기하고 싶어요. 리더십. 네. 그거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이제 두 분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쪽 방향이에요, 항상.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측근도 한쪽 방향이고요. 네. 얘기도 한쪽 방향만 듣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저는 이게 물론 증거를 좋을 대보세요. 윤핵관 예를 들면 한 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믿는 것 믿고. 같아요. 그 아까 이제 그 검사 생활한 거 우리 장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예.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한 번 신뢰한 사람을 신뢰는 꺾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분을 내치거나 예를 들면 제가 내친다는 표현을 써서 좀 그런데 어쨌든 함께 가는 것 같아요. 예. 한 번 내가 이 사람은 함께 가겠다고 하면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체성은 별로 좋다고 보지 않는데요. 아하. 그래서 일방향적이란 말은 본인의 메시지도 일방향적이고 네. 지지하고 또 신뢰하는 것도 일방향적이다. 예. 그래서 그게 신의를 지킨다는 어떤 그 의리 면에서는 좋지만 네. 이게 정치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일단 데 지금은 있어서는- 장점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시간이 예, 잠깐 그래서 단점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한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세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윤석열 후보는 코뿔소처럼 해라 안 하면 내 코로 들이받아버릴 거야라고 끝까지 한 방향으로만 달리시는 이게 만약에 무리를 꿀과 젖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면 엄청난 리더십이 되겠지만 절벽 벼랑으로 간다면 이거 큰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즘 많이 바뀌시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다르네요. 이재명 후보는 치타 혼자 막 빨리 뛰면서 따라와 그러다가 뒤돌아봐가지고 뭐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면 반대 방향으로 뛰고 쉽게 바꾸고 실용적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변화무쌍하고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안 바꾸고 한 방향으로 우직하게 코뿔소처럼 이야, 역시 해라 지시하면서 역시 꿈보다 해명을 정말 쉽게 잘하신. 아니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죠. 원장님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치타랑 콜푸소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에 가끔 나오는데 네.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코뿔소가 그냥 코 뿔로 그냥 팍 받아버리면 치타는 아니, 치타 도망가지 빨리 않을까요? 도망가 버리지 않나요? 그렇죠. 도망가는 건 지는 거잖아요. 아니 도망보다도 치타가 빠르니까 네. 이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니요. 뭐, 네. 제가 정답 맞아요. 보셨나요? 실제 싸웠나요? 왜 제가 유튜브로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 여러 오. 번 좋아하게 네. 찍어보기 누가 때문에 이겼습니까? 치타가 이길 때도 있고 코뿔소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다릅니까? 예. 하나만 한 말씀을 예, 주셨고요. 하나만 한 말씀. 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현재 윤핵관 문제 계속해서 그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뭐 무속 문제까지 가족 리스크 여러 숙제들이 있는데 최진 원장님 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윤석열 후보에게? 윤핵관 문제만 하더라도 한 번 윤핵관은 영원한 윤핵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어. 스타일이. 그리고 지금 가족 리스크, 정치력 이런 부분이 몇 달 동안 이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극복하거나 방법 확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려운 장벽을 정면 돌파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다. 다만 빙 돌아갈 수는 있죠. 돌아간다. 예, 우회해서. 어허. 왜냐하면 지금 뭐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어요, 대선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반문 정서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윤석열 후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선 때까지는 네. 우회해서 얼마든지 이 과정을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 본인의 리더십 특성을 감추거나 참으란 말씀이네요. 정면 최소화할 돌파. 수 있는 거죠. 그런 하지 말고. 이제 단점을 아킬레스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서로 여야가 만시차이가 되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만 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네. 여든 야든 대통령이 된 이후죠. 그 이후에. 예, 이후를 많이 걱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추진봉 교수님. 예. 가능할까요? 저는 물론 뭐 노력은 할 겁니다. 뭐 예. 왜냐하면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의 그런 우리가 얘기했던 세 사람이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리더십의 문제점들을 가능한 한 감추려고 할 텐데 뭐 네. 저도 같은 생각이 원장님 말씀처럼 예. 그렇게 만약에 그걸 약간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네. 그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약점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쨌든 네. 저는 한 번 믿는 사람을 믿는 그 의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한 번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좋은 관계라고 하면 그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분이 잘못한 행동이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달라지면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안 보여서 이게 만약에 본인 이제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됐을 때 그분들이 계속 옆에서 일을 하면 네.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아하.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앞으로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뺄셈의 정치를 해요. 밀어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융합이 아니고 코로 그냥 확 밀어내네요. 그렇죠. 조금만 콧불도 비슷하게.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러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바로 장성일 교수님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든 이제 이런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합리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네. 융합이 잘 안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선대위가 물론 그래서 한번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새로 출발하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는데 실제 그분들이 융합해서 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갈등의 가장 중심 윤핵관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계속 신뢰해 줌으로써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아하. 이런 문제가 사실은 예. 이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네. 공식 직책에서는 다 떠나가셨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여전히 물밑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이게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란 표현하는 제가 멀리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듣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예. 윤 후보가 그분을 얼마나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두 분 말씀은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리더십 특성을 감추거나 조금 완화시켜야만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세요? 네. 뭐 특히 최진봉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동의하지 않았었는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럴 듯하다라는 그런가요? 생각이 좀 전에 들고 뭔가 반발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예. 계속 호통형 헤라 리더십을 가져서는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점점 정치권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적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는 본인의 지지율 등락에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1차적인 충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기 전에 네. 청년 보좌역들하고 한 2시간 정도 가감없는 토론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하면서 본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네. 그때의 느낌과 반성이 그 다음 날 이준석 대표를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어허.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위에 본인이 그렇게 큰 실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아가고 있고 적응해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방금 지금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의 리더십의 단점, 걱정스러운 부분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굳이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예. 지금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20, 30대라는 중도층의 파워, 역량이 어느 때보다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과거처럼 자기 스타일대로 치타 스타일이나 코플러 스타일로 하고 싶어도 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하. 20, 30대 우리 청년들이 SNS 손에 다 무기 하나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 중도층이 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대통령들이 옛날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은 치타와 코뿔소가 동물원에 갇히는 상황.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진 원장님이 한번 이제 그 동물의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이거 어떤 동물로 비유 안 하시면 섭섭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안 하고 해주시죠. 싶습니다. 이게 해주시죠. 저는 왜요? 준비해 오셨잖아요. 제가 안철수 후보만 하면 네. 나머지 두 분은 심상정 후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이거 너무 좀 약하게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보면 이제 그 큰 그 기린 예 나쁘지 않은데요? 기린이 예. 예 이제 멀리 다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린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초식 동물이고 근데 네. 제가 동물의 왕국 보니까 네. 뭐 사자나 이게 달래들은 막 뒷발로 말이죠 이렇게 걷어차는데 셉니다. 이거 강합니다. 세죠. 네. 간단치 않습니다. 예. 예, 이제 혹자는 뭐 이렇게 큰 뭐 사슴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사슴. 뿔 달린 사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슴. 네. 비교가 저는 그 큰 사슴이나 이 기린처럼 예, 좀 고고한 면도 있고 네. 철학적인 면도 좀 보이지만 아하. 막상 죽기 살기로 달라들면 네. 또 무섭다.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린이라고 표현하는데 심상정 후보는요? 그 제가 할게요. 예, 하십시오. 그 심상정 후보는 좀 고슴도치. 고슴도치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불편해요. 그런가요? 저분이 되게 신념과 고집이 강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네. 내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고 예. 본인이 생각했던 신념을 네.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찔릴 것 찔릴 것 같다라는 같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불편해요. 보면. 그래서 네. 저분 리더십은 고슴도치 리더십 아니냐. 실제로 어느 동물도 못 건드려요. 네. 그 침 때문에 그쵸. 날카로운 침 네. 때문에. 그래서 최진 원장이 가시 동의하시는 때문에. 겁니까? 고슴도치라고? 그래서 내 편이 별로.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는 너무 좀 안 좋은 왜냐면 아이 느낌을 형평성을 주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진 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심상정 계속 하셔야 후보도 되는군요, 예, 최진 원장. 한 동물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준비 안 왜냐하면 하셨군요. 솔직히 지금 한 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네. 이강 일중 구도고 저는 모든 면에서 네. 세 사람의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알겠습니다. 동물 하나 이렇게 치타 코뿔소 고르는데요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꼭 예. 그 심상정 후보에게 걸맞는 동물 선정해 주셔서 네, 나머지 주요 알려주시기 인물까지 바랍니다. 다 해서 동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최진봉 교수님 아니 저는 추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장 교수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장 교수의 말에 많은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99%. 아니 99%는 아니고 두 분 왜 이렇게 70%. 사이가 좋으십니까? 아니 원래 차이가 네. 좋아요. 예. 근데 장 교수가 이제 저를 자꾸 고슴도치처럼 찔러서 그렇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고슴도치란 표현을 제가 이제 동의 안 하는 거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신념이 진짜 강하세요. 강하시죠. 강하세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 정말 네. 부드러우세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시작해 보면 정말 부드럽고요. 포용의 리더십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념이 되게 강하셔서 설득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막 밀어내거나 남을 얘기를 안 듣거나 남하고 막 다투거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네네. 제가 만나본 심상정 의원은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장을 쉽게 바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막 그거를 전혀 안 들으려고 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다. 경청하고 또 예. 본인 생각 얘기하고 아하. 이런 개인적으로 스타일이다. 만나서 안 좋은 사람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죠. 심상정 후보는 포용력이 뛰어난 고슴도치. 이렇게 정리를 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 역대 대통령 물론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 리더십 측면으로만 한번 봐서요. 예. 가장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셨던 대통령은 어떤 분이고 가장 실패한 리더십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최진 원장님. 일반적으로 성공 실패 볼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첫 예. 번째는 민주화 네. 하에 기여한 두 번째는 경제 발전, 네. 세 번째는 통합,
예. 뭐 새 관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말씀하시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연금 결국은 종합 점수를 매겨 보면 지금 점점 기억에 남고 역사에 남을 사람은 저는 김대중, 박정희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박정희 예, 두 분 다 시간, 성공 시간. 케이스로요? 아니요, 굳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네. 성공 케이스로 꼽는다면, 네. 예, 네, 성공 말씀하십시오. 반열에 예. 오른다면,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진보 지형이 김대중, 보수 지형이 박정희라고 보는 거죠. 네. 한 사람은 이제 민주화, 한 사람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통합에도 기여했고 그런 네. 점에서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을 세 가지 기준으로 해서 가장 좀 높이 평가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가장 다만 실패한 이 기준은 아니지만 네. 전혀 대통령이 다른 문화, 대통령 문화를 바꿨다라는 그 전에는 대통령은 구름 위에 높은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중 친화적인 대통령, 탈권위. 함께 탈권위, 예. 국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친구 같은 형님 같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네. 새로운 하나의 대통령 문화를 만들었다. 새로운 이 점에서 리더십. 긍정적인 전 높이 평가하죠. 네. 가장 실패한 대통령은요? 실패한 대통령은 뭐 리더십 이렇게 차원에서. 대한민국 다 뭐 아시겠지만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다 보시지 않습니까? 두 분은 한 달 사이에 돌아갔는데 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네네. 예, 전두환 대통령은 정말 끝까지 사과를 않고 갔기 네. 때문에 온갖 비난받고 예. 와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뭐 우리 국장까지 하고 국가장으로 한 거죠. 네네. 예, 마지막에 이런 낮은 모습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하나만으로 네.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녹아들고 알겠습니다. 점수를 많이 회복하는구나 그런 네.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예.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네. 이 민주화, 경제발전, 통합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국민들이 매일매일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네. 또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진행형이고 또 역사 평가할 것이고요. 봅니다. 예. 네. 장성철 교수님은 가장 성공 실패 어떤 분 꼽으십니까? 성공한 분을 얘기하면 제가 또 구설에 오를 것 같아서 안 하고요. 실패한 대통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실패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으로 뭐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리더십은 되게 울타리에 갇혀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질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사람이라도 한번 찍히면은요 예. 절대로 안 봐요. 그냥 너는 적이야 하고 내팽개쳐 버려요. 예. 그런 것들이 인재폭을 상당히 좀 협소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네. 그 성격, 자질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좀 넓고 포용력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그런 비극적인 일을 안 당하셨을 텐데 스스로 너무 축소지향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최순실 3인방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저는 성공적인 대통령 아까 최진호 원장님 말씀한 김대중 대통령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정말 민주화에 김영삼 전 대통령도 민주화를 하셨지만 예. 실제적인 민주화는 저는 왜냐하면 그때 3당 합당을 통해서 정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시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통합 그리고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끌어안았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모습은 정말 리더십 중에 가장 우리가 존경해야 될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패한 대통령은 저는 전두환 박근혜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 장 교수가 잘 얘기했어요. 네. 비선 실세에 의해서 정치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정말 그 리더십이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건 정말 잘못됐고 전두환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은 무력을 통해 가지고 시민을 억압하고 네. 포갑 정치를 해가지고 정권 잡고 정권의 정통성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독재 정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으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서 경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네요. 경제만 뒤끝이. 뒤끝 장렬.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세 분께 요청을 드려야 될게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3월 9일 날 선출될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 그분께 바라는 리더십 이것만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요 바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분노 대선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네. 그런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충돌한 대선. 저는 자꾸 걱정스러운 게 과거 지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하고 정면 충돌했던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막 불복 사태까지
그런 국회의원 정말 침공 예 사태였죠. 그런 자꾸 그런 악몽이 생각나서 네. 제발 좀 이 상황이 가라앉혀야 될 텐데 하면서 통합을 통합이란 말을 네. 근데 하도 많이 썼어 모든 예. 대통령이 썼어. 좀 짧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예 네. 알겠습니다. 통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화합의 정치, 화합. 이 알겠습니다. 화합 이 부분을 최연하고 네. 민생 제일주의 민생주의. 이 알겠습니다. 두 가지 화합 민생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내로남불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국민을 참모를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유능한 사람 많이 데려다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다 동의하고요 두 분 네, 말씀에.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어렵고 힘드니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소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 특집으로 함께한 대통령의 리더십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